난 시골에 산다. 외부 소식의 대부분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뉴스를 달고 사는 편이다. 그런데 요즘은 뉴스 보기가 무섭다. 연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경제 환경, 정치 문제로 매일 시끄러운 탓이다. 근래는 한 달 뒤의 일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것 같다. 예전에도 언급한 적 있지만 이런 혼란의 시기가 올 때마다 나는 나보다 앞서간 분들의 해안을 빌리는 편이다. 그 중에는 예언도 있다. 예언을 터무니없는 얘기로 치부하는 이들도 많지만 난 우리가 미지의 세계 앞에선 조금쯤 겸손해질 필요도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대해 쥐뿔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1899년 2월 25일 제국신문에 한 편집자가 꾼 꿈의 내용이 실렸다. 그는 꿈에서 먼 미래의 대안이 세계에서 가장 문명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종로라는 곳에는 1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었으며 길 위에는 박석이 깔려 먼지가 날리지 않았다. 한강 위에는 다리가 놓여 왕래가 편했고 국민의 99%는 글을 읽을 줄 알았다. 그가 잠에서 깼을 때는 1899년 정월 보름날이었다고 한다. 소가 달구지를 끌고 다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며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던 그 시절 이런 미래를 상상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는 인간의 쥐똥만한 지식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초월적인 비전들이 지표가 되어주기도 한다. 예로부터 국내외의 수많은 예언가들은 2025년을 중요한 해로 지목해왔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첫 번째, 갑작스런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세계가 초토화되는 것이며 두 번째, 기존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고 세 번째, 격변의 시기 이후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은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며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게 되리라 그들은 임모와 말하고 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나 또한 2025년 초부터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겪고 있다. 거주지 이동과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골이 빠개질 지경이다. 모든 선택의 순간이 고민의 연속인데 최근 방향키를 잡는 데 도움이 된 건 브랜든 픽스의 영상이었다. 브랜든은 트럼프의 암살 시도를 사건 4개월 앞서 예측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인물로 작년 중순 2024년 9월부터 2025년 상반기 사이 금융위기 그리고 은행 붕괴와 함께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로 인해 부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의 자리를 잃으면서 단 하룻밤 사이에 달러의 가치가 폭락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암호화폐 그리고 금과 은 등 귀금속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예언을 남긴 2023년으로부터 2년 트럼프 당선 이후 브랜든의 말 맞다나 암호화폐와 금은의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지만 그리고 나 역시 그 덕을 조금 봤지만 달러가치 폭락이라니 이 무슨 황당한 얘기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기축통화는 100년 주기로 바뀌어왔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지도 이제 약 100년이니 쿨타임이 다 차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미국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는 건 많은 경제학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지금 미국은 100년 전 대공황을 연상케 한다. 1930년 당시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던 스무트 홀릭 관세법 시행 이후 세계 무역액의 3분의 2가 증발했고 국민 총생산이 급감했으며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고 주가지수는 무려 3년간 곤두박질 쳤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후 미국의 경제 상황이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브랜든의 예언은 점점 실현되고 있는 듯하다. 브랜든은 미국 경제가 차츰 회복되겠지만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브릭스의 중동, 아프리카, 남미 일부 국가가 합류하면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가 열리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태동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실제로 1995년만 해도 세계를 대표하는 7대 강대국인 G7 국가들의 경제 규모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을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보다 월등히 컸으나 2023년 브릭스의 경제 규모는 G7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미국 경제 위기는 이미 현실이며 이런 상황에 전 세계 경제의 25%, 전 세계 증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대공황까지 겪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브랜드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연동을 해체한 후 하룻밤 사이에 달러를 법정화폐로 전환했듯 세계 금융 시스템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일시적인 사회적 혼란은 피할 수 없겠지만 낡은 시스템의 붕괴 후 새로운 건전한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세상은 결국 나아질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렇다. 영원한 밤은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암담하다고 해도 터널 끝에는 언제나 빛이 기다리고 있기 마련인 것이다. 조선 최고의 예언가였던 남사고는 격암 유록에서 현대 인류가 처한 어려움은 기존 종교나 학문이 각자의 한계 때문에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한 탓이나 결국 세상에 새로운 도가 출현하면서 이 혼돈의 시대에 각 나라가 빛을 보고 벌 나비같이 조선을 찾아올 것이라고 했으며 이는 탄허 스님의 예언과도 일치한다. 주역에 통달한 세계적인 석학인 탄허 스님은 일본 열도의 침몰과 전 지구적인 지각 변동 그리고 재난 속에서도 한국은 서동 고저 현상으로 오히려 영토가 더 크게 확장될 뿐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꽃피우며 세계의 정신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뽕 채널에 나올 법한 얘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의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외국의 예언가들도 무수히 언급한 바 있다. 일본 불교계의 도승이었던 기다노 대승정은 자신의 나라 일본은 물속으로 침몰해 대부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한국은 앞으로 지구상 나라 중 최고의 종주국이 될 것이며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으며 중국의 장나라 말기 고승인 허무대사와 근현대 중국 불교사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홍일대사 역시 2025년부터 한반도 통일의 물꼬가 트이고 이후 통일된 한국은 세계의 문화적, 정신적 중심지이자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실 예언의 핵심은 맞고 틀림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보다 중요한 건 예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다. 예언은 현재 우리의 삶과 만물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성찰하게 하는 촉매제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미래는 현재의 우리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언은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없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이런 혼돈의 시기에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이것을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모종 하나도 심어놓으면 정성으로 돌보는데 하물며 내 인생의 미래는 오죽할까 싶다. 물론 변화를 꾀하는 건 쉽지 않다. 고되고 피곤하다. 요즘 내가 그렇다.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 다음 거처를 모색하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이 와중에 경제의 흐름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온갖 뉴스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얼마 전 누군가 영상에서 힘이 빠졌다는 소리를 했는데 맞다. 일도 많고 피로는 누적된 데다 그다지 성능이 뛰어나지 않은 뇌를 매일같이 굴리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 마이 갓, 왜 이렇게 굳었냐? 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안녕. 이런 고됨의 원인 중에는 고양이도 있다. 나 운동하는데 이게 안 될 수가? 공간 이동을 하면서 난생 처음 고양이와 합사를 하게 된 나는 최근 잠까지 설치고 있다. 난 잊고 있었던 것이다. 고양이는 야행성 동물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옆집에 가래침 뱉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배수관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에 고양이의 생활소음까지 더해졌다. 나는 힘들어. 어제도 새벽에 깼냐? 일부러 자자작! 새벽에 자다가 눈 뜨니까 애교가 언니 의자 위에 이렇게. 야, 그래서 잠을 못 자. 밤에 막 쟤 돌아다니는 소리 들으면 막 눈이 딱 떠져. 얘 걸어다니는 소리 거의 막 이 정도거든? 그래도 깬다. 잠 설쳐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피곤한 줄 몰랐어. 처음에는 고양이의 앙큼한 울음소리에 깼지만 나중에는 물건 건드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에도 깼고 마침내는 기척만 느껴져도 눈을 뜨는 경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물론 이건 고양이 탓이 아니다. 다 잠을 얕게 자는 내 탓이다. 내가 세상이 무너져도 모를 만큼 꿀잠을 자면 다 해결될 문제인 것이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수면제일 것이나 수면제는 그냥 이름부터 부담스럽고 과한 느낌인데다 부작용의 우려도 있었다. 그래서 수면 음료를 시도해봤다.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 제가 요즘 수면 패턴이 깨져가지고 컨디션이 쉣인데 진짜 타이밍 좋게 그 수면 음료 코자를 먹어볼 기회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약 같은 걸 좋아하지 않는 나지만 이건 수면 유도제가 아닌 일반 식품이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먹어봤다. 그거 처음 마실 때 생각나? 그리고 대망의 첫날 나는 놀라서 까무라치는 줄 알았다. 먹고 나서 바로 맛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원한 잠으로. 어서 싶은 대로 그러나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실제로 별 무리 없이 눈꺼풀이 떠지는 현상을 체험할 수 있었다. 정말이지 신묘한 일이다. 근데 솔직히 기분 탓일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체로 로아도 먹여봤거든요? 얘는 효과가 더 좋더라고. 난 바로 효과 봤어. 너는 모든 것에서 다 나보다 효과가 젊어서 그런가? 난 맛도 괜찮았어. 첫날부터 이거 마신 날은 한 번도 안 깼어. 너는 한 번씩 마시고 있고 저는 지금 한 달 정도 마시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먹은 거. 불면증 환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시 태워봐 이 정도는 아니야. 꿀잠! 잠 들 때 들까 말까 이게 좀 짧아졌고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 눈 뜨기 싫은 이 시간이 짧아졌어.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어. 알고 보니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었다. 먹고 나서 잘못될 일은 없다는 소리다. 수면제는 이제 처방전이 필요하고 수면 유도제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고 근데 건강식품은 음식이니까
선물용이니까 부작용은 없는데 기능은 살아있으니까 요즘 잠 잘 못 자는 사람도 많으니까 선물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전에 펀즈를 안 하면 딥슬립을 잘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띵. 역시 내면이 혼란이 있군세요. 마침 5월 가정의 달이므로 둘째 장군이에게 꿀잠을 선물하기로 했다. 여보세요? 아 여보시오 선물을 보내려고 한다. 뭔데? 잠 잘 자게 해주는 음료수. 생각난 데가 있어? 너 이번에 출장 가지 않냐? 시차 적응하려고 얘 비행기 자면 하면 한 줌도 안 자잖아 얘. 야, 이것도 뭐 광고야? 지금 너의 목소리는 모두 녹음되고 있다. 너 평소에 목소리가 아니고. 수면 음료 코자아의 효능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구독자 한정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영상 마지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아무튼 이렇듯 나는 여러모로 적응에 애를 먹고 있다. 그리고 그건 인간이 나뿐 아니라 고양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제 고향에서 썩 행복한 묘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돌아다니는 차도 없는 데다 대체로 고양이 친화적인 마을에서 그곳의 길냥이들은 교통사고나 동물 학대에 염려 없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아무데서나 밥을 얻어먹는 놈들도 있고 프로 사냥꾼으로 살아가는 놈들도 적지 않다. 우리의 길냥이 애교 역시 자유로운 방랑자로 살아온 탓에 이사할 때가 왔을 때 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고양이가 걱정된 건 아니고 내가 걱정됐다. 고양이야 내가 있든 말든 잘 살아갈 테지만 나는 이미 고양이에 중독된 상태였다. 그러니 고양이를 납치해 간다면 그건 순전한 나의 욕심일 것이었다. 이건 옳지 않다. 자유를 빼앗은 대가로 숙식을 제공하는 게 진정 상대를 위하는 일이었다면 올드보이의 최민식이 망치로 사람을 두드려 패면서 다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저씨, 나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들이 15년이라고 말해줬다면 조금이라도 견디기가 쉬워졌을까? 난 고민했다. 고양이를 납치하고 싶지만 그것이 고양이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라면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애교랑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도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도움을 받아 애교와 대화를 시도해봤다. 같이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까라고 물어보니 애교가 그래 좋아 흔쾌히 대답해줬어요.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많지만 미래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동물하고 텔레파시 통하는 사람이 없으리란 법도 없다. 살면서 내가 아는 게 전부라는 생각만 안 해도 인생은 한층 더 풍요롭고 수월해진다. 지금 보호자님 질문 보니까 고민이 애교를 지금 데려가고는 싶은데 조금 자유로운 친구인 것 같아서 막상 데려가자니 아파트는 답답할 것 같고 애교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먼저 애교에게 상황 설명을 했다. 좀 달라.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중하고 있는 건 알겠다. 애교가 어디로 가는데? 라고 물어보길래 아파트라는 그 모습을 애교한테 떠올려주면서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애교가 무슨 나는 가면 안 되는 곳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가도 괜찮아 말해주니까 애교가 나는 따라가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교는 의외로 도전 정신이 투철한 녀석이었다.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애교한테 설명하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진짜 대화하네. 접신 표정이 통화하는 얼굴이야. 그냥 평소 얼굴 아니야. 통화에 지친 얼굴이라고 하겠다. 지금 집은 조금 어떤데? 라고 물어보니까 애교가 지금 집은 좋대요. 좋아 편안해. 주변에 있는 다른 고양이들이나 그 환경, 땅이랑 자연 공간 모두가 익숙해서 좋대요. 그런데 아파트는 지금 집보다는 조금 더 좁을 수 있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할 거고 그 부분이 괜찮을지 물어보고 싶어 라고 하니까 애교가 그래? 바깥은 가야 되는데 그럼 아무것도 못 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녀석은 감금 생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듯했다. 창가는 볼 수 있는데 지금처럼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구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같이 살 의향이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경험은 해보고 싶대요. 어른스러워. 상상만큼 정말 그곳이 그렇게 답답할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자 그는 의외로 단기 복역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한번 경험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전해주거든요. 그거 도전 정신을 비춰봤을 때 놈은 확실히 인간보다 낫다. 대화 끝나면 갑자기 눈 딱 떠. 우리를 보면서 내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었단 말이지. 재미있는 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성향에 따라 대화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었는데 되게 어른스럽다. 대화하는 사람 따라가는 것 같아. 서로 대화하는 톤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 이전 커뮤니케이터분은 애교에 빙이 되는 진기 명기를 보여줬다면 나도 밟고 다니기 보이고 어차피 돌아다니다 보면 땅에 닦여 이번 분은 애교와 어른스럽고 차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실생활이 좋다면 가족들과도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애교 마음 어때? 라고 질문했어요. 답해주기로는 그건 고민이야. 왜냐면 겨우 찾았거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사람을 다시 찾는 것도 사실 귀찮고 녀석은 현실적이었고 딱히 애정보다는 편의에 의해 이곳에 계속 눌러앉고 싶은 듯 했다. 내가 생각한 것처럼 같이 가고 싶어 이런 막 순수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이만한 가족 찾기도 어려웠고 참 살아봐야 알겠고 사람이랑 하등 다를 수 없네. 동물을 인간마냥 낭만화하는 것도 다 인간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각보다 다른 질문도 막 그냥 받아주시고 하네. 우리는 지금 얘 마음만 물어보니까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신청 시 너무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대화를 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뭐 인간도 대화가 된다고 다 규정이 돼
되니? 당연한 일이다.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게 지켜져? 나 핸드폰 조금 해야 되는 거 알아. 하자면 안 돼. 말이 통하는 인간들도 남의 말을 안 들어 처먹는데 동물이라고 다를 게 있나 싶다. 지금처럼 자연과 함께하는 다른 집으로 이사하긴 할 건데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서 나 아파트 생활을 잠시 해야 된대. 애교 어떨 것 같대? 라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느껴지기로는 최대 한 6개월 정도까지였거든요. 환기를 통해서 바깥 공기를 계속 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겠대요. 근데 장담은 어렵대요. 얼마나 제가 있을 수 있을지. 애교의 인내심의 한계는 6개월 정도였다. 많이 참아준 게 6개월인 모양이다. 귀여운 고양이 모시고 사는 게 이렇게 어렵다. 보고 싶고 우리가 정말 답답하면 문 열어달라고 할 거야. 문을 열었을 때 펼쳐진 풍경이 익숙한 풍경이 아닌 콘크리트 지옥인 것을 확인하면 바깥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지도 모른다. 아니면 악귀가 되어 자신을 다시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우리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가능성도 있었다. 얘는 답답하면 보이잖아. 어쨌든 다 겪기 전까지는 모를 일이다. 지금의 가족들과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은지 궁금해 라고 물어보니까 애교가 말해주기로는 나는 지금 가족들과 이렇게 종종 자주 보면서 인사하고 싶어. 완전히 어딘가에 평생 놀러 살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자기는 사실 따뜻한 걸 좋아해서 그처럼 나를 돌봐준다면 앞으로도 지금의 가족들한테 의지할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왜냐면 자기를 잘 챙겨준대요. 맞긴 한데 뭔가 뉘앙스가 하사해주느라 데려다준다면 기꺼이 따라가 볼게. 서문이 망성이가 그도 그럴 것이 놈은 고양이 나이로 치면 중년의 남성이 가까웠으며 이미 삶에 찌들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독립적인 야생의 털짐승이었고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충실한 인간 노예 역할만 잘한다면 계속 자신의 집사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식이었다. 이렇게 은혜로울 때가 없다. 고양이가 인간을 간택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애교한테 전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전해드려볼게요. 애교를 위한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부러 막 고통을 감내하면서 희생하면서 안 그래도 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애교는 너무 자유롭게 살고 사실 여기 삶이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걸 빼앗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는 애교가 귀엽지만 그리고 애교랑 헤어지면 너무 슬프겠지만 애교의 행복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강요가 아니다. 진짜 너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너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을 전했고 애교는 완벽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애교가 뭐라고 해줬냐면 너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곳에 남기를 원하지만 이곳에서 가족들이 떠난다면 더 이상 이 따뜻한 공간도 없을 거고 그러면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공간이 아니게 돼. 무료 숙식 제공이 아니라면 이것도 별 의미 없는 공간이란 얘기다. 정말이지 현명한 고양이가 아닐 수 없다. 일단은 가족들을 따라가 보고 싶어. 그럼에도 내가 정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야기할게. 너 되게 어른이구나.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나보다 선택을 잘할 수? 난 선택장애인데. 앞으로 아파트에 가게 되면 같이 또 잘 지내보자. 전달하고 올게요. 아파트 가면 확실히 답답해하긴 하겠다. 근데 나도 답답해. 애교만큼이나 나도 아파트 생활은 빨리 탈출하고 싶으므로 다음 거주지를 찾는 일이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애교가 가족들에 대한 좀 신뢰가 있구나. 위대한 애교님과의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대화 끝나셨어요? 오. 대화 끝났다고 제 몸을 푸시는 거야. 막상 갔을 때 느낌 다를 수 있어. 지금 우리 따라가 볼게 이러는데 가면은 자기가 온대잖아 내보내달라고. 근데 얘 의사 표현 알아듣잖아 우리. 얘 딱 보면 알지. 맨날 창문 앞에 붙어있고 막 우울해지고 막 신경질적으로 울잖아. 갑자기 스트레스를. 갑작스런 통보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듯 하지만 괜찮다. 인생에 미리 보기란 없고 우리는 모두 경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무작정 뛰어들어 허우적대다 보면 어느새 물살을 헤치고 수영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또한 인생 아닐까 생각한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하루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전에 언급한 이벤트 공지가 있겠다. 코자에서 이번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2+1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선착순 100분에게 178,200원 상당의 제품을 무려 60%나 할인된 가격인 69,800원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파격가라서 딱 선착순 100분 한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포장지도 예쁘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변 분들한테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댓글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10분을 선정하여 코자와 2병과 7만원 상당의 미스트를 증정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분들은 제품 불만족 시 100% 환불이 보장된다고 하니 마셔보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다. 오늘의 날씨 갑자기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는 줄 알았다. 느낀 점 있거나 말거나 예언이지만 그들의 말 맞다나 얼어붙은 경기가 부디 빨리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발.